1566년 기노시타 도기치로가 하룻밤 만에 완성했다고 전해지는 스노마타 성입니다. 일본어로는 하룻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일야라는 한자를 넣어 스노마타 이치야조라고 부릅니다만 방송에서는 그냥 스노마타 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기노시타 도기치로는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불렸던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무장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창설하기 전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스루가 지방의 이마가와 가문을 거쳐 취직 자리를 찾아 전전하던 도기치로는 오와리 지방의 영주 오다 노부나가를 만나 그 능력을 꽃피우며 오다 가문을 대표하는 무장으로 성장하는데요. 미천한 신분이었던 도기치로 성공 신화의 시작점이 바로 스노마타 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룻밤 만에 만들어졌다는 스노마타 성은 당연히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 목책과 망루 정도로 이루어진 형태였습니다. 사실 스노마타 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 이야기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마타 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1991년 4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천수 모양의 4층 건물이 완공되어 역사 자료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인데다가 비까지 많이 와서 그런지 관람객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이곳은 히데요시를 위한 공간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1층에서는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히데요시의 상징인 표주박입니다. 히데요시의 마표로도 활용되었던 표주박을 센나리비오단이라고 하죠. 작은 크기의 열매가 많이 열리는 표주박 품종을 뜻하기도 합니다. 센나리비오단이라는 단어를 한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1000개의 표주박이라는 의미로 번영과 행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백성 출신 히데요시의 간절했던 꿈이 엿보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도시 오사카부의 깃발인데요. 히데요시의 상징 센나리비오단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JR 오사카역에서도 히데요시의 마표 센나리비오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도요토미 가문이 멸망할 때까지 도요토미가 오사카에 본거지를 둔 기간은 3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에도 막부 창설 이후인 1619년부터 오사카는 2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쿠가와의 직할령으로서 활용되죠. 기간으로 보면 오사카 역시 도쿠가와의 상징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도요토미의 유산에 집중하며 도쿄와 차별화를 지향하는 오사카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이 디오라마는 미노 역참마을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스노마타 일대는 일찍부터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미노지로 불리는 도로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에도시대 일본 전역을 잇는 5개의 주요 가도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세키가하라 전투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도로를 이용했고 조선통신사 역시 미노지를 통과하면서 12번 일본을 방문할 동안 스노마타 역참마을에 10번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숙박보다는 여정 중간에 휴식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계단을 통해 한층 위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곳에 스노마타 성이 실제 존재했고 스노마타 성 축조를 둘러싼 히데요시의 일화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가츠카네라는 인물입니다. 원래는 마에노 가문의 16대 손에 해당되는데요. 오다 노부오의 가신이었던 아버지가 불상사를 일으켜 낭인이 되면서 가츠카네는 고향으로 돌아와 성을 요시다로 개명하고 농촌마을의 수장인 쇼야를 역임했습니다. 요시다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관련된 여러 사건을 무공야화라는 21권의 책으로 편찬했는데요. 히데요시 관련 시대극 드라마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스노마타성 축성 과정의 극적 요소들이 바로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민호 공략을 위해 교두보를 필요로 했고 오다의 중신들이 스노마타의 막루를 쌓으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면서 고전하고 있었는데요. 히데요시의 비책으로 가조립한 성벽과 막루 구조물을 어두운 밤의 강물을 활용해 내려보냄으로써 순식간에 막루를 쌓아 올렸다는 내용이죠. 비교적 최근에 방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1996년 NHK 대하 드라마 히데요시, 2003년 후지 테레비 드라마 태합기, 원숭이라 불린 사나이, 2006년 테레비 아사히에서 방영된 태합기 천하를 얻은 사나이 히데요시 등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할애해 이 가슴 뛰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1차 사료에 해당되는 신장 공기에는 민호를 공략하기 위해 스노마타성을 쌓았다는 극적인 일화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561년 모리베 전투에서 사이토 다츠오키가 스노마타에서 병력을 출격시켰다는 이야기, 이 전투에서 승리한 오다 노부나가가 민호 지방 서쪽을 공략하기 위해 스노마타에 견고한 막루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히데요시의 스노마타 성공 스토리는 오제 호안의 저서 태합기에 등장하면서 에도시대 초기 많은 이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제 호안의 저서는 소설적 요소가 강해서 사료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타라가하라 전투에서 다케다의 기마군단을 조총 3단 전법으로 괴멸시켰다는 이야기도 역시 오제 호안의 신장기에 나오는 소설적 요소이죠. 다시 이야기를 무공야화로 돌려보겠습니다. 1959년 일본 전역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의 영향으로 아이치현에 살고 있던 요시노 가문 창고도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선조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책 무공야화가 발견됩니다. 이 책에도 스노마타성과 관련된 히데요시의 일화가 실려있기 때문에 스노마타성에 얽힌 히데요시의 에피소드가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스노마타 역사 자료관에는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요시노 가문에서 조상 대대로 이 책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훈을 따른다는 이유로 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일부 연구조사에 한정적으로만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무공야화에 대한 전면적인 학술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에도시대 후기, 메이지시대 초기의 지명이 발견되는 등 후대에 첨삭한 흔적으로 의심되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어 적어도 지금까지는 무공야화가 가치 있는 사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노마타 역사 자료관을 채우고 있는 모든 정보가 무공야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무공야화가 위작으로 판정된다면 역사 자료관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노마타 역사 자료관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자체 때문에 무공야화가 위작이라고 단정짓는 것 또한 어지간한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스노마타 성에 얽힌 히데요시의 드라마 같은 일화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1556년) 민호의 살모사 사이토 도산과 그의 아들 사이토 요시타츠가 일전을 벌인 나가라강이 보입니다. 강 건너편에 오다 노부나가가 민호 공략의 최종 목표로 삼았던 이나바 산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날이 맑았다면 이 정도 위치에서 보였을 겁니다. 히데요시의 상징인 표주박, 샛날이 비옷단이 스노마타 성 곳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히데요시 출세의 원천이라고 적혀 있네요. 스노마타 성과 히데요시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히데요시에 관한 대하 드라마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땐 히데요시의 간판 스토리인 스노마타 성 1화를 어떻게 다룰까요? 에도시대 군기물에서 각색된 전국시대 스토리가 점차 진실이 되어 왔듯이 현대의 드라마가 군기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스노마타를 떠났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운치 있는 하루였습니다. 스노마타 성 스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